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일요일에 하는 왁자지껄 시간입니다. 모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스픽스가 드디어 탄압받는 방송국이 됐습니다. MBC가 탄압받더니 막 엄청나게 지금 위상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도 탄압받는 방송국으로서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왁자지껄 중추돌 전기현 평론가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이제 수박에서 제가 번영활자 사장으로 등장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축하.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김종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무사합니다. 무사해요? 예. 아니 근데 살 좀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어제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셨어요. 한 달 반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근데 저기 내가 죽었을 때도 네가 그렇게 위로를 안 받았는데 천공이 네 아버지라도 되냐? 좋아요가 페이북에 3,000개가 올라가고 이러니까 그러더니 씩 웃고 사라지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머니 가지 마세요 그러는데 잠에서 깼지. 아이고. 이거 되게 좋은 조짐이네요. 어머니가 오셨는데 이건 뭐 정말 앞으로 좋은 일만 있다는. 지금 그 피소 가지고 이렇게 이슈되는 적이 처음이시죠? 네. 예.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좀 잘 좀 가르쳐 주세요. 이제. 아니 지금까지 피소 많이 되지 않았나요? 아니 피소라는 게 옛날 한 20년 전에 뭐 필화 사건도 있었고 명예훼손 몇 번 있었는데 끝까지 간 재판은 없고 조사 중에 다 마무리됐는데 이번 경우는 다르죠. 이건 뭐 그냥 언론에 먼저 나간 다음에 예. 난리 쳤으니까. 의원님 하여튼 등 보이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지르고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절대 등 보이면 안 되고 뭐 좀 약한 모습 보이면 걔네들이 뭐 이제 뭐 좀 아니 제가 해장국을 먹어도 요즘 선지 해장국만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피가 들어가는 음식, 그 순대나 선지 해장국이나. 그렇지. 그리고 저기 왜 그 저 피가 뚝뚝 흐르는 왜 고기 그 들군 거. 저기 특수부위. 레어. 요즘은 주로 그런 음식을 많이 먹어요. 좋습니다. 이게 의지에 도움이 돼요. 간, 천엽 뭐 이런 것도 또 피와 닮은 포도주만 드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럼 그걸로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항상 또 최고의 스피커로서 본인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지금 또 새로운 세계의 지평을 또 열어주고 있는 분입니다. 변희재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에 큰 기자회견 했어요. 네. 근데 기자가 한 명 나왔어요. 그냥 한 명도 안 했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합동 제기한 기자회견 이슈는 했는데. 이거는 윤석열하고 한동훈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제대로 수사하면은 다 그냥 한동훈부터 감옥 갈 수 있어요. 근데 아니 보도를 안 하는 게 이상해요. 그 태블릿 PC의 진실. 그렇죠. 그래서 김용민, 변희재, 그다음에 안진걸이었나요? 그리고 최대집 회장. 최대집 회장까지. 드림팀이 떴는데 기자 한 명도 안 왔어요. 아니, 그거는 뭐 이제 특히 우리 의미가 있네요. 유튜브 기반의 이제 저 언론인들은 오셨는데 이제 그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의 기자들이 안 왔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니 근데 다 오라고 초청했을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야, 그러니까 한 명도 안 온다? 그 전주에는 이제 이동환 변호사가 기자회견 할 때는 왔는데 보도를 안 했고 우리가 할 때는 아예 안 왔고. 왜 그런 것 같아요? 특이하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미 작업을 했어요. 예, 이미 작업을 해서 이거 험맹랑하니까 네. 일방적으로 보도하면 가만 안 있겠다. 이런 작업들이 연합을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다른 언론사 같은 경우 이제 연합 핑계 대고 일단 안 쓰고 좀 지켜보겠다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언론은요 참 이상한 게 연합뉴스가 먼저 보도해야 안심을 안심하고 하고, 기사를 안심을 씁니다. 하고. 그럼 왜 그래요 도대체? 통신사니까 아무래도. 예. 아니 있는 기자회견을 그냥 뭐 의견 없이 있는 그대로 써야 보도해도 되는데. 될 텐데 아니 그걸 보도를 하지 않아요. 연합- 근데 이제- 한결의 경향 MBC 여기서도 안 왔던가요? 그건 오마이에서. 아예 안 왔고 그쪽은 차라리 이제 일반적인 뭐 SBS, 뭐 MBN, 뭐 머니투 이런 데로 왔는데 네. 연합도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니라 저 전주 기자회견에 연합은 스트레이트만 쓰는 데 아닙니까? 이건 뭐 데스크 체크도 없는데 연합이 안 쓸 때 이상하게 왔거든요. 그렇지. 연합이 안 나가면 다 안 나가더라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언론의 속성을 알았으니까 스픽스를 부르십시오. 그래서 이제 연합뉴스가 명을 다했다. 새로운 연합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픽스? 자유연합통신이라고 그 정광훈이 만든 그런 게 있어요? 새로 만들었나 봐요. 엄청 요즘 활동하시죠. 아니 정광훈 목사. 그것도 되게 이상한 게 잠깐만 이제 소개 좀 마저 하고 가면 안 돼요? 예. 그거 제가 알아서 그래요. 그거를. 김용민 조금 이사장 김용민 나와. 이사장 소개를. 소개 아, 하나만 반갑습니다. 하고. 반갑습니다. 예.
자, 그 저 문제는 아시는 분 하세요. 프레스센터에서 정광훈 목사 팀이 이제 전광훈뿐 아니라 이제 내 기준엔 보수 변절자를 다 모였어요. 총 모임했는데 원래 그 자리 원래 제가 예약을 했는데 그 태블릿 기자회견 하려고 그냥 갑자기 그 프레스센터에서 거부당하고. 윤석열 비판하는 거 안 된다. 그래서 날려버리고 거기서 정광훈 목사 이제 변절자들 기자회견 했는데 이 유튜브 1만 개를 만들고 이제 유튜브 1만 개. 누가?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 이제 뭐 앞으로 지금도 정말 나라를 끝장내고 있는데 그런 걸 1만 개를 더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그리고 이제 통신사를 만들어서 하루에 기사 1000개를 쏟아붓겠다. 와. 근데 내가 이상하게 느낀 게 뭔가 굉장히 우울하고 이 분위기가 막 정광훈 목사가 왜 우리를 이렇게 윤석열은 우리를 무시하냐 우리가 정말 바닥에서 이렇게 열심히 뛰는데 왜 이렇게 무시하냐면서 내 느낌은 딱 그 로마 시대 그 스파르타쿠스의 그 노비들의 반란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아주 그 비장하고 막 그 비참한 거였는데 이제 이상하다 싶었더니 이제 어제 이제 우리 김용민 이사장이 고발한 건에 대해서 네. 정광훈 목사가 지금 보복형 수사를 받게 생겼더라고요. 자, 이게 뭐냐면 저희가 전광훈이 그 장위 19역에서 재개발 예. 500억 네. 보상금. 그게 이제 교회를 허물고 새로 지어주는 거 별도 별도의 건 보상금만 500억 넘는 돈을 말도 안 돼.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결국 버티다가 돈 받아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사실 감정가가 한 80억 정도 되는데 500억을 이제 받아챙기게 된 거예요. 이 상황이 됐는데 이건 뭐 알바끼잖아요. 모든 언론이 다 알바끼라고 얘기했고 뭐 말도 안 되는 진보 거죠. 보수 가릴 것도 없이 또 이 재건축 시장이 굉장히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종교단체 앞세워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버티면은 500억 받을 수 있다는 대단히 잘못된 교훈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평화나무가 그래서 공익적 차원에서 9월인가 10월인가 9월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10월 9월 10월 하여튼 그쯤에 그 서울종합경찰서에다가 고발을 고소했어요? 했습니다. 고발 뭐라고? 특수공갈의 부당이득. 그 조상호 변호사께서 써주셨어요. 네, 고발장을. 냈는데 아니 종합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거예요. 어머. 불송치. 불송치 왜? 그러니까 이제 언론 보도는 부정확하다. 뭐 이런 식이고 그리고 피해자가 누구냐? 없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재개발 조합이 조합을? 이렇게 백기를 들었잖아요. 네, 자발적으로. 500억을 물어주게 됐는데 그 재개발 조합원을 이제 불렀나 봐요.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사람들은 우리는 손해본 일이 없다, 피해본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왜냐? 네. 정광훈하고 합의를 했으니까. 네. 정광훈이 또 피해를 봤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러면 또 약속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더 이 재건축은 더 요원해진다. 미뤄지고 그래서 없다라고 그 말만 믿고 그냥 불송치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작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고발한 것이 경찰에서 그러면 불송치되면 더 이상 이의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뭐 이런 게 다 있나 했는데 세상에 어제 서울 북부지검에서 재수사를 경찰에다가 전한다. 오, 그래요? 통지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불송치를 경찰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서울 북부지검이 북부지검에 북부지검 훌륭한 사람 많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변희재 고문한테 얘기했더니 변 고문은 전혀 다른 아주 신박한 해석을 하는 해석을. 거예요. 자 이제는 너도 안정권 꼴 났다 이거죠 지금. 이게 지금 한 3주 전에 정광훈 목사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근데 뭐 전화한 내용이나 제가 연설한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전화한 내용 까는 거는 아니에요. 막 똑같으니까. 자기가 김건희를 만나서 당권을 잡기로 이제 약속을 받았다. 그래서 다시 말해봐. 김건희하고 자기하고 이제 제가 당권을 잡기로 약속을 받아서 자기가 이제 당 대표를 결정할 거고 최고위원 절반을 임명하고 뭐 공천 지분권 뭐 절반 그 얘기는 안 했겠지만 뭐 장관 뭐 6, 7개 뭐 이렇게 받아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 누가 얘기했다고요? 자기가 이제 김건희하고 합의를 했다고. 이제 만났다고 말까지 했습니다. 만나서 바로 저한테 당일날 만나고 저한테 전화했어요. 그래서 나보고 최고위원 나가라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최고위원 나가라고. 그 나는 뭐 그냥 저분이 항상 저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너무 지분을 세게 요구해가지고 이명박 박근혜 때도 맨날 틀어주고 그랬는데 야 저 김건희하고 저렇게 지분 세게 얘기해가지고 먹겠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뒤에 강신업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그렇죠. 강신업이 아주 내가 볼 때는 무례하게 정광훈 당신은 나를 지지해라. 지지해야만 될 것이다. 약간 협박성으로 나가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쪽 보수 저쪽 진영에서
그래도 윤상현이나 뭐 나경원이나 김기현 정도는 지지는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강신업을 지지할 수 있냐? 우리가 시가발이냐? 불만이 좀 터져 나왔어요. 예.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스파르타쿠스의 노비 같은 반란이 일어나더니 갑자기 정광훈이 이제 재기수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안정권이가 구속된 이유가 안정권이가 그 자기 누나가 그 대통령실 있다가 잘렸잖아요. 그때 그냥 윤석열, 김건희, 장모를 쌍욕을 퍼부은 거를 우리 쪽 사람들이 절로 줬거든, 저쪽에다가. 그래서 날라갔는데 자료를 줬는데 정광훈 쪽이 계속 불만 일으키고 또 정광훈 옛날에 또 김건희한테 쌍욕한 게 있어요. 그런 게 다시 나오고 그러면서 까불다가 그냥 한 방에 그냥 보복수사 당하는구나. 그때 무슨 말이었냐면 천공하고 가깝다고 하니까 이게 또 저 기독교는 무속을 또 싫어하잖아요. 네. 윤석열 마누라가 뭐 천공하고 가깝다. 이런 X 같은 X야. 그걸 전광훈이 말했다는 거죠? 아, 자기 그거 입으로. 이미 다 영상으로 다 그 캡처가 돼 있어요. 그걸 이제 찔렀군요, 꼰질렀군요. 그건 어차피 예전 건데 이제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뭐 제가 볼 땐 그거보다도 이제 원래 하여튼 이분은 이명박 박근혜 때도 지분을 세게 요구하다가 틀어졌는데 그렇지. 근데 그때 틀었다 하더라도 이명박 박근혜 쪽에서 이런 보복 수사까지는 안 했는데 지금 전광훈 500억이 지금 전광훈을 지켜주는 힘이에요. 그렇지. 왜냐하면 이거 500억을 지고 있다 그러니까 줄 쫙 섰거든. 그렇지. 그 신도들이. 근데 지금 500억을 못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특수공갈 정도면 잘못하면 사전구속될 사안 아닙니까? 그리고 돈도 못 받아요, 그리고. 못 받고 완전히 끝장나는 수사가 들어가니까 지금 정광훈 입장에서는 지금 강신업은 자꾸 자기한테 꾸르라 그러고 이제 장신업 밑으로 가야 되느냐 스파르타쿠스에 반란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근데 결정을 해야 되느냐. 전광훈의 순환이군요. 왜냐면 좀 얼마 전에 그런 기사도 나왔었잖아요. 정광훈 씨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욕하고 막 그때 그래가지고 옛날에 목사님들이 네. 이단이라고 하면서 쫓아낸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게 한기총이라고 자기가 예전에 대표회장했던 데예요. 한국 기독교 총연합. 예, 근데 이제 그 내부에 개혁을 이제 외치시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에 의해서 사실상 이제 전광훈이 쫓겨난 상황이고 네. 이 와중에 그렇게 이제 이단으로 지정한다는 건데 이단 지정이 되면 이단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그 교회에서 돈 받는 것도 못 받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 서울시에서 서울 그 재건축 조합에서 주기로 했던 500억? 그것도 못 뭐 받아요? 상관없죠. 그건 상관없어요? 네. 아니 왜냐면 교회 때문에 주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교회가 이단이면 이게 이제 한기총이라는 단체가 이게 가톨릭과는 다르게 가톨릭은 그냥 하나의 교회.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돈도 막 그렇죠. 신부가 그래서 파문당하면 바로 아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한국의 개신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냥 자영업이에요. 다 저기 천주교는 직영점이라면은 여기 다 자영업이야. 업무 개시 명령 내려야겠구만. 그렇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예. 업무 중단 명령을 업무 내려야만. 중단 명령. 어쨌든 이단으로 그러면 되면은 그동안 자기가 막 잘난 척하면서 떠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좀 엉터리가 되는 거 아닌데 아니에요? 추종자 신자들이 한 10만 있으면은 상관없어 또? 그럼 예전에 조용기 목사도 이단으로 이렇게 사이비로 그렇게 사랑이 규정이 왜 됐지만 조용기? 교회 아니 여의도 순복음 여의도 교회가 순복음? 크니까 결국 나중엔 다 또 그 세력 앞에서 다 또 다시 다 무릎을 꿇는구나. 사이비 해제하고 그랬어요. 한기총은 별거 아니고요. 500억이 엄청 큰 게 아니 500억을 아직까지 받지 못했는데 500억이 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전 목사가 그 목사들한테 자기를 욕했던 목사한테 뭐 100만 원씩 뿌렸다 그랬는데 목사들은 100만 원만 주면 바로 무릎 꿇는다 내 앞에서. 그래서 이제 돈의 힘으로 사실 왔는데 이 돈이 지금 왔다 갔다 하면 또 사실 전 목사가 정말 나한테 전화했듯이 실제 연설상에서도 네. 내가 김건희 움직이고 윤석열 움직이고 다음번 국무총리 국정원장 다 내가 임명한다 이런 식으로 세를 잡았는데 수사를 당해? 그것도 500억 가지고 딴 것도 아니고 이거는 누가 봐도 그러면 윤석열 쪽에서 한마디로 토사구팽이나 이런 게 보이니까 그렇죠. 이거 그리고 지금 현재 보수 거의 99%가 정광훈에 주셨거든요. 장애 보수가 이거 잘못하면은 제가 말한 대로 장애 아스팔트 보수가 보수. 완전히 스파르타쿠스의 난으로 네. 한번 해방 전쟁을 벌일 수도 있는 일입니다. 내가 되게 멋진데요, 뭔가.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는 진압이 됐잖아요. 그 나는 윤석열도 진압하겠죠. 진압되겠죠. 몇 명 감옥 끌려가고 하겠죠. 그래도 이제 역사에 이름은 남길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제 정광훈 씨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요. 강신업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강신업 만세 할 거냐, 해방 전쟁 할 거냐, 이제 양자택일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 그러면 강신업 밑으로 들어가면 해결돼요 이게 전부 다? 그렇지 않지. 해안의 권력을 공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강신업 밑으로 들어가도 또 지분 가지고 또 협상을 이러면 그러면 이제 강신업은 골칫거리라고 판단하고 제거하려고 하겠지. 아니 내가 강신업 변호사하고 그 금요일날 인터뷰를 했어요. 오전에 저희 한 뉴스토마토에서 강신업에게 그랬지. 당신이 당대표 나간다고 선언한 것은 여사님의 뜻이냐 대통령님하고 얘기가 다 된 거냐 아니래요. 그냥 자기 혼자. 아니라 그러지 당연히. 그러면 그러면 정광훈이가 그 밑으로 들어가 봤자 뭐 그냥 쭉쟁이잖아요. 당대표도 안 될 거잖아요. 무슨 들어가는 게 의미가 있어요? 아니 어쨌든 지금 강신업은 정광훈을 들어오라 그러고 제 말을 인용해서 자기가 하긴 그래서 내 말을 이용해서 변희재가 김건희, 강신업, 정광훈 삼각편대를 짜라 그랬다. 에? 언제? 아니 내가 짜라 그런 게 아니라 걔네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 변희재가 그런 식의 구상을 해서 자기는 오케이 했다. 김건희, 정광훈, 강신업 삼각편대를 짜겠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그래요? 상황은 간단하네. 계속 드러나는 것이. 상황이 간단한 게 이제 돈 지키고 무릎을 꿇을 거냐, 돈 잃을 각오하고 한판 전쟁할 거냐, 이걸 이제 정광훈 목사 결정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게 거기서 말하는 강신업하고 손을 잡으면 그 공갈 뭐 했던 특수공갈 이런 그 검찰에서 기소하려고 했던 어느 정도 영향이 이제 그런 미쳐지고 해결이 그것을 된다는 이제 거예요?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서 논란이 있겠지만 특수공갈인데 알고 보니까 별것 아니네. 그렇게 할수 이렇게 있으니까. 왜냐면 당사자간 합의면 돈 받으면 끝이니까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민사적이니까. 강신업 변호사 밑에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는 순간 네. 검찰에서도 얘는 불기소 이렇게 되겠다는 거잖아요. 뭐 지금.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지금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제 재수사를 지휘했다면 너무 갑작스럽죠. 그러니까. 근데 또 이제 뭐 그런 맥락도 있지만 너무 서울중앙경찰서가 터무니없이 이걸 불송치를 했어요. 예. 그런 면도 없잖아 있어서 양심적인 검사가 또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도 우연의 일치가 그게 많아가지고요. 어디까지는 좀 보이지. 아니 그 불송치가 지금 원래 현재제로 바뀌었잖아요. 한 3-4% 정도만 불송치 된다는데 저한테 고소고만 들어온 거 있잖아요. 모조리 불송치하면 모조리 재수사입니다. 저는 한 건도 예의 없이 다 재수사예요. 불송치는 많이 되는데 재기 수사가 많이 안 되죠. 재기 수사가 3-4%인데 제 거는 다 재기 수사야.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변 대표 말씀하셨던 그 내용 중에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최고위원 절반 우리가 하고 당권 내가 잡는다 이 말을 실제로 대통령실이 들으면 우리는 이틀 만에 지금 고발당하셨죠. 2시간 만에 바로 고발이야. 이거는 2시간 만에 완전히 허위 사실인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잖아. 아니 전광훈이 변희재 고문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좀 따져봐야 돼요. 그 녹화해 놓은 거 있어요? 녹취라도? 저는 녹취를 안 해요. 아니 페어플레이라는 양반이라서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따져보면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 전광훈이 그런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전광훈이 그런 말했으니까. 근데 전광훈이 진짜 김건희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근데 한번 좀. 저한테 한 얘기를 집회 때 똑같이 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공표가 돼버렸으니 그걸 가지고 그러면 대통령실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게 뭐 허위 사실도 아니고 완전히 지어낸 소설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당권 경쟁에 정말 뭡니까 찬물을 끼얹는다 이렇게 해서 고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원래 그런 말이 더 건희 여사에게 안 좋은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훨씬 안 좋죠. 그러니까 이제 뭐 김건희 만나서 내가 당권 잡겠 이 자체 보면은 저쪽 대통령실에서 야 제 손 좀 보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 손 봤다니까 지금. 아니 그 손을 보는 게 다른 이제 그렇지. 고소 고발건에 대해서는 하는 거고 이걸 직접적으로 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그거를 또 강신업에게 해결해 줄 수 있다? 만약에 정말 해결해 주면 끝장나겠네. 연결관계가 너무 자연스럽게 만약에 그렇게 흘러나오잖아요. 되겠죠. 근데 강신업보다도 어쨌든 떠든 거 내가 볼 땐 막 지분을 뭐 내가 받기로 해도 떠벌리고 최고위원 내가 임명하고 이렇게 떠벌린 게 이제 괘씸죄 걸리지 않았을까. 그러면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게? 아니 그건 아무 때나 그 마이크만 잡으면 떠. 그러면 두 분은 어떻게 되기를 결론이 어떻게 나길 바래요? 이 사람이 강신업 밑으로 무릎 꿇고 들어가길 바래요? 아니면 500억 못 받고 그냥 이상하게 망가지길 바래요? 저는 정광훈하고 15년 동지예요. 아 근데 저는 당연히 노예 해방 전쟁 하자. 나는 도와주겠다. 언제까지 꿇고 살 거냐. 노예 해방이요? 네, 또 정광훈 밑에 있는 뭐 신혜식 대표 다 내 동지들잖아요. 스파타쿠스 한번 해방 전쟁 하자. 나도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아니 아스팔트 보수가 자존심이 있지. 아니 어제 듣도 보도 못한 강신업이가 와가지고 집회를 해. 그래 빨리 저 노예 해방 전쟁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광훈 씨. 나는 그 노예들 해방돼도 웃길 것 같은데 왜 그 노예들을 해방을 시켜갖고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려고 그러죠? 손 절하세요, 손 절. 네? 저도 이 보수의 이 아스팔트의 그 핵심 인물인데 노예 해방은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사실은 이제 이 윤석열 이전에도
이 보수 하도 이름 바뀌어서 뭐 자유한국당, 뭐 새누리당 때부터 약간 진보 진영하고는 좀 상당한 차이가 날 정도로 장외 세력이 이 제대권한테 엎드려 기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노비 생활에서 이게 떨칠 수 있을지가 좀 불확실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뭐 느끼는 거 없으십니까? 아니 요즘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뭔 얘기할 때 네. 나는 공감이 잘 가는 게 소수당의 같은 정서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농성으로 시작해 농성으로 끝난 국회의원이었어요. 하도 농성하다 병까지 걸렸다고. 미세먼지 아주 많을 때. 그래서 이게 육체 노동을 거의 뭐 4년간 빡시게 했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보면 얘기 듣다 보면 비슷한 경험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정의당은 배지라도 좀 몇 개 따잖아요. 근데 네. 보수 소수당은 배지를 못 따요. 네, 모조리 그냥 그 거리 정당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 배지를 달아도 세비 받은 날 일단 절반을 떼내야 되거든요. 당에다가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보좌관, 비서관이 나보다 더 받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조금 기분이 그렇더라고. 그런데도 밥값 내고 술값 내는 건 또 나잖아. 그렇지. 예. 의원이 내야지. 그래가지고 조금 속이 쓰리더라고. 아니 조원진 자유공화당 우리공화당. 우리공화당 그 양반이 이제 말하자면 보수의 정의당 같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예전에 그 탄핵 때 이제 유승민, 김무성 등이 따로 이제 나갔잖아요. 탈당하고. 바른당. 그게 아니 원래 처음에는 개혁적 보수신당에서 개보신당이었어요. 개보신당이었다가 이제 나중에 바른정당으로 이름 바꿨는데 바른정당에 있던 의원들 많았어요. 권성동이 많았죠. 있었고 장제원도 있었고 주호영도 있었고 심지어 이은재까지 그렇지. 거기 있었는데 일순간에 자유한국당으로 대선 직전에 돌아왔잖아요. 네. 그때 왜 돌아왔느냐? 유승민의 이 한마디 때문에. 우리도 정의당의 길을 갈 수 있지 않느냐, 우리 보수도. 그거 보수는 그거 인정 못합니다. 절대 못한다. 이념 정당?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실리만 쫓는 거기 때문에 보수가 보수 보고 풍찬 노숙에서 이념을 위해서 싸우라. 그 무리한 요구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청와대 앞에서 왜 패스트트랙 때 천막 농성을 했잖아요. 국민의힘이. 그 여성 최고위원 나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거기 이제 의원들이 단식을 하니까 걱정이 돼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식 풀어라. 그때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정의당이 집권하는 꼴 볼 수 없잖아. 이러니까 숙연해지면서 그냥 분위기가 정리돼 버렸대. 웬일이야. 그러니까 항상 이럴 때 등장하더라고. 정의당은 진짜 제가 좀 비판도 많이 했는데 지금 말 들어보니까 너무 짠하네요. 좀 잘해주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지금 얘기한 것의 주제는 이거네요. 결국 정광훈도 안정권 꼴 날 것이냐. 또 하나 있어요. 요즘에 강용석 변호사가 거기 지금 가로세령에서 김세희랑 엄청 싸우고 있어요. 찢어지고 난 다음에. 그래서 사람들이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용석 너도 끝났다 이제.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안정권, 강용석, 정광훈 세 명이 지금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안정권도 이 사석에서 줄리는 맞다고 떠든 녹취가 공개가 됐고. 안정권이? 강용석이가 줄리는 맞다. 접대가 맞다. 이거 떠든 게 녹취가 공개가 됐고. 아이고야. 그 가용석의 오른파의 그 모케이라는 애가 있어요. 모케이라는 가세연에 방송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윤석열 이거 탄핵시켜야 된다고 하는 게 녹취가 또 터져가지고 그때부터 갑자기 경기지사 선거가 그냥 막 하더니 그냥 막 순식간에 기소돼가지고 거기도 지금 뭐 형무소에 한 발 걸치고 있죠. 지금. 그럼 탄핵시켜야 된다고 말했다는 거는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그런 그거 왜 말이 있었다는 나왔냐면은 거네? 그때 윤석열이 그 강용석한테 전화를 해서 네. 김은혜를 도와라. 맞아. 그때 그치. 그랬어요. 얘기가 돌았잖아요. 강용석 깠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나 그런 전화 한 적 없다. 네네. 이렇게 되니까 강용석이 전화한 건 맞는데 더 얘기 안 하겠다고 갔는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전화상으로 와가지고 강용석은 무소속인데 이쪽 후보 지지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탄핵이다. 막 떠든 게 녹취가 터진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걸 누가 녹음한 거야? 자기네끼리 바보같이? 누가 있냐? 그 김소연 변호사 있잖아요. 네, 그 여자. 가세현 녹던. 거기서 다 터뜨렸어요.
그럼 거기도 노예 해방 전쟁으로 이제 가시려고. 근데 그 노예라 그러면요. 그래도 15-16년 동안에 그 보수당에 아. 개같이 기구 돼지처럼 사는 게 노예인데 강용석이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아. 강용석이는 이 사기. 노비가 아니라 사기. 아. 달라요, 이 약간 이 피가. 다르네요. 예. 사기꾼과 노비는 다릅니다. 어쨌든 지금 위험에 빠진 인물이 3명 있습니다. 안정권, 강용석, 그 다음에 우리 정광훈 목사. 내가 참 권해드리고 싶은 날 같은 보수 인사로서 강신업을 배우라고 내가 그래요. 충성하려면 강신업처럼 동상을 세우겠다. 네. 김건희 광채가 난다. 이런 정도로 충성해야 되지. 충성하면서 뭔가 왼손으로 뭐 먹고 뭐 이러니까 자꾸 안 되는 거야. 권력을 자꾸 이게. 분점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근데 이제 이 기본적으로 전광훈은 굉장히 이 사람이 저항 기질이 다분한 사람이라서 절대로 누구 밑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그거는 장담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뭐 노예 해방 전쟁의 기수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 강신합 변호사에게 수요일에 제가 아는 노영희 디너쇼 스픽스에서 변희재 대표하고 배틀 한번 떠라.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거절했어요. 아니 근데 왜 배틀을 안 뜨는데 자꾸 내가 시킨 대로 하겠다. 시킨 적이 없는데. 여기 뭐냐 조무래기들하고 함께 놀 시간이 없다 했는데 아마 당대표 나가서 바쁘셔서 그런 걸로 이제 끝나고 나면 한번 좀 같이 배틀 뭐 한번. 뭐가 바빠요? 뭐 불러주는 데도 없는데. 유튜브밖에 안 하는데. 맨날 저기 유튜브 방송으로 더탐사 타령이나 하더만 보니까. 아 그래요? 네. 자, 안 바빠요? 안 어쨌든 바빠. 근데 돈을 많이 절대. 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요즘에. 자 이제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2022년 12월 9일 오후 1시가 좀 넘으니까 이제 검찰발 이 알림이 왔습니다.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알림이 왔는데요. 공개되는 혐의 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것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제1부는 12월 9일 피고인 A, 여기서 이제 피고인 A라고 하는 건 뭐 땡땡으로 처리했지만 이제 정진상 실장을 말하는 거예요.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 및 경기도 정책실장 이었던 피고인 A를 부패방지법 위반 그리고 특가법 위반 뇌물 혐의, 부정처사 후 술해죄, 증거인멸 교사죄로 아이고, 구속 무서워라. 기소하고 네, 많아. 네, 피고인 상당히 양이 B를 많아요. 얘는. 피고인 B를 아유, 그래서 피고인 무서워라. B는 아마 유동규를 말하는 것 같아요. 뇌물 공여, 증거인멸죄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9일날 기소할 것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예측이 이제 맞았었는데, 자 정진상 실장이 지금 이렇게 기소가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도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먼저 한번 같은 심정으로. 아니 안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런데 내용은 잘 모르겠다. 근데 뭐 결국은 예정된 길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정진상 실장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 공동체로서 이재명 대표를 대신하여 이 김용과 함께 네. 유동규로부터 대장동 일당이 만들어준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점은.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생각하시는 게 없으십니까? 글쎄, 뭐 이제는 어떤 이재명 대표 쪽으로 이제 향하기 위한 어떤 그 초읽기가 시작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하면서 이미 정치적 공동체라고 해놨으니까 한 몸이라고 뭐 다 얘기해놨고 뭐 그러면은 그 다음 수가 이제 연말에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압박하느냐 이 수일기로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네. 강신업의 예언을 우리가 한번 복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네. 정기국회 폐회 전에 구속한다. 이런 그래요? 건데. 그러네. 그 이재명 말이. 대표를. 그 말이. 정기국회 내일이 근데 이미 끝나는 끝나는데 거야. 뭐 그건 안 돼. 소환을 한다 그랬는데. 그건 아니야. 네, 내가 보기엔 소환해서 내년 초에 할 거. 약간 타이밍이 늦었나 봐요. 아니 그래서 그것도 물어봤더니 그거 그냥 자기 누구라도 할 수 있는 흐름에 대한 얘기였지. 제가 예언하거나 누구로부터 뭔가 정보를 받아서 한 건 아니었다. 근데 그거 발언한 영상을 보면요, 이건 완전히 검찰의 그 검사가 투입된 숫자까지 다 하면서 그래요? 완전 브리핑이라니까. 검찰총장의 브리핑이 그 듣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게 짐작할 수 있는 그래서 내용이 미국에 아니야. 도망가 있는 쌍방울의 김성태 사장 있잖아요. 김성태와 검찰이 지금 어떤 얘기들을 하고 하는지 다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때 강심 얘기한 거는 쌍방울 김성태가 검찰과 협의해서 이제 이재명에 대한 모든 비리를 만들어서 이제 불기로 했다. 네. 이렇게 떠들으니까 한 이틀 뒤에 중앙일보에서 단독으로
김성태가 검찰에 그런 제안을 했지만 검찰이 일견지하에 거절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정도로 강신업이 너무 상세하게 설명해 버린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고 그럽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완전 검찰에 너무 빨대하는 아주 강력한 빨대가 있어가지고 확 받았지 무슨 뭐 기자 통해서 듣거나 그거 아니라니까. 그 수준이 아니네. 네, 제가 한번 영상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기소를 했다는 거는 뭐 구속될 때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이게 뭐 그렇죠. 판사가 뭐 네. 판단한 것도 아니고 이제 다만 묵비권을 계속 행사했는데 지금까지 취합했던 모든 범죄 추정 사실을 다 넣어가지고 일단 기소해서 재판 가서 살든 죽든 결판 봐라 이렇게 해서 한 것이니 소식 자체가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닌가요? 그런데 자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거예요. 2013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5년 동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가지고 개발 수익 210억 원 상당을 개발 사업자가 가져가게 하고 210억 이게 이제 금액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하고 그다음에 2013년 2월부터 2020년까지 이제 8년 정도 됩니다. 7년 8년 정도. 각종 사업의 추진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동규로부터 7회에 걸쳐서 2억 4천만 원을 수수하고 이제 뇌물이 2억 4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뭐 유동규나 혹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2021년 2월이라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경선할 때잖아요. 네, 대장동 개발 사업 사업자 선정 전 특혜 제공 대가로 민간 업자들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 중 일정 지분을 수수하기로 하여 배당 이익 428억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이게 이제 부정처사후 수뢰죄라는 거예요. 금액이 이제 엄청 크죠. 자, 이게 그다음에 2021년 9월에 유동규 압수수색할 당시에 유동규와 통화하면서 휴대폰 버리라고 지시하고 자신과 관련된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그래서 유동규가 버려버렸다. 증거 인멸 교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약에 전부 다 이재명 대표 측에게 또 똑같이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측하기로는 내년 초에는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할 텐데 그럼 이재명 대표에게 사실 이 금액이나 이 혐의가 다 그대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이고 상당히 큰 문제예요. 근데 큰 돈이 그렇게 오갔는데 그 지금 뭐 이렇다 할 뭔가를 잡아낸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증거를. 증거는 이제 진술들밖에 없다. 이제 사람들이 하도 그러니까. 그때 유동규의 진술.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이 있다. 그렇게 남욱은 또 말하니까. 전원이고. 예. 그런데 유동규도 말이 조금씩 바뀌고 있긴 합니다. 사실은 지금.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기성이라고 하는 또 분양업체 사장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남욱에게 보내는 또 내용 증명과 또 녹취록이 있어요. 통화도 한 것 걔네들은 다 전부 다 녹음하나 봐요. 그걸 또 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검찰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객관적 증거가 나왔다.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그 객관적인 건 맞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사가 보시기에. 사람이 한 말이 아니면은 제3자가 한 말이고 제3자가 한 말이 이렇게 물증으로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걸 객관적 증거라고 자기네들은 주장하는 거죠. 야. 단 1도 공정하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아, 그래요? 균형감 있다 이런 말도. 왜냐하면 왜요? 당사자가 객관적이다. 부인을 하고 있고 객관적이다. 자 이것은 공방을 하면 재판장에 가서 판사 앞에서 공방을 해야 되는데 당사자가 100% 부인하고 있는 내용을 마치 범죄 사실인 것처럼 막 공표를 해요. 또 이재명과 어떤 연관성도 보이지 않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정치 공동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네. 비법적 용어를. 보통 그런 거는 이제 탄핵 같은 거 할 때 쓰는 용어지 일반 형사재판 할 때 쓰는 용어가 아니라고요. 네. 정치 공동체다 이런 말은. 예전에 박근혜 최서원을 경제공동체. 경제공동체라고 했는데 저게 무슨 법리에 그런 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이제 연관이 되었다고 이제 하는 그 것인데. 특검이 만들어낸 용어라는 예, 예. 얘기죠, 그게. 네, 그때 특검이 만들어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정치 공동체로 하면 이재명과 연관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게 중심에 이재명이 있다라고 단정 짓도록 검찰이 지금 이걸 흘리는 거 아니에요. 네. 피의사실 공표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고 또 당사자가 저렇게 억울해 하는데도 아무도 이것을 동정심을 가지고 쳐다봐 주지도 않아요. 뭐 결국 먹었겠구나. 완전히 검찰의 수사 행태는 성공한 거죠. 그렇죠. 이재명을 반쯤 죽여놨으니까. 그렇죠. 또 언론들이 그렇게 열심히 악마화했고요. 그러니까. 예. 아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리고 난 다음에 박영선 전 의원이라든가 민주당의 핵심이잖아요. 이원호 그다음에 이원우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거 봐라.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이렇게 현실화되고 있고 이렇게 나쁘지 않냐 이러면서 또 공천권도 내려놓고 빨리 다 나가라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방송에서도 그 주진우는 날마다 민주당 인사든 저쪽 당 인사든 사법 리스크를 계속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그래서
내가 그걸 또 모아다가 방송했지. 네, 그래서 주진우에게 빨리 회귀하고 윤석열 한동훈의 비리를 불어라. 그랬더니 아니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열심히.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의 균형감이라는 게 있는데 네. 어떤 특정한 사실을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사법적 이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죄값을 치러야 되죠. 근데 지금 이 내용은 너무나 정치적으로 몰고 가서 특정인을 죽이겠다는 의도를 너무 뻔해. 비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흘린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말 잘못하면 걸리면 또 죽을 수도 있다. 우리도 조심하자. 이렇게 해서 싹 입을 닦는 사회가 문명 사회 맞습니까? 지성의 참 강물이 흐르는 사회가 맞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인다. 그러고. 이게 일단 그게 겁먹게 아까 만들고. 우리 노인 변호사가 읽어줬을 때 범죄 혐의가 지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대장동이면 대장동 한 사건을 수사하다가 그 정진상이 걸려들어서 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을 쳐놓고 주변을 털었기 때문에 네. 다 있는 거야 모든 사건들이. 사람이 아니라 사건이 아니라 본 게 아니에요 이건. 사람을 근데 이게 보는. 이제 윤석열 검사들의 늘 똑같은 수법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양이 많아지면요. 이게 구속영장 실질 심사할 때 네. 변호사가 대처가 되게 힘들어요. 실제 별건 없는데 양을 왕창 밀어넣어버리고 구속영장 실질할 때는 또 증거가 공개도 안 돼. 서로 말로 싸우다 보면은 판사는 야 양이 많으니까 야 이씨 뭐 이 중에 하나 걸리겠지. 그거 하나 찍어주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 이걸로 1심 가서 이제 이미 소명됐다 그러잖아요. 이때 증거가 나오는데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미 범죄 혐의 소명됐다 그러니까 이 선입견으로 또 1심 판사는 또 찍어줘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윤석열 라인들이 수사했다면 이게. 그렇군요. 그럼 머리가 좋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니죠. 이게 정말 깡패지 깡패. 그 우리가 그 정당마다 네. 검찰이 기소만 해도 당에서 징계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그래도 검찰이라는 데가 국가 공인기관이니까 믿었다는 정말 거죠. 철저하게 수사해서 확실할 때 기소한다는 그 전제로 갔잖아요. 네. 이걸 악용하는 거지 윤석열 세력들은. 그래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잠깐만 김용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어요? 뭐 김용은 이미 기소됐지. 똑같겠죠. 이미 기소가 됐죠. 똑같았어요. 그때 얘기할 때 김용하고. 자, 그러니까 김용을 그 구속영장 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민주당사 앞에서 당시 그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하려고 그러니까 막 당원이고 지지자고 네, 와서 못하겠잖아요. 막았잖아요. 그거를 증거인멸 우려로 한 거야. 그게 말도 안 사유가 돼. 됐어요? 아니, 말도 그러니까 안 이게 돼. 김용이 막은 것도 아니고 김용이 시킨 것도 아니고 당원들이 당사를 자발적으로. 당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모인 건데 그걸 갖고 증거인멸의 우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난 참 너무 걱정되는 게 그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도 네. 그 국회 와서 기자회견 기자회견했다고. 네. 그러면서 뭐 우리는 저 증거인멸. 정보 삭제 안 했다. 이러면서 뭐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저 사람이 국정원장이었기 때문에 국정원의 옛날 부하들이 듣고 알아서. 그 증거인멸하라는 교사가 될 수 있다. 신호다. 이게 구속영장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아이고. 그런데 때마침 국정원에 지난주에 그 저 조선일보 보도 뭡니까? 100명 대기 발령했다는 네, 거예요.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저 대기 발명된 그 2급, 3급 이 사람들이 전부 그 옛날에 뭐 대북 정책이라든가 이쪽에 허리 역할을 했다면서요? 허리 역할을 했던 그 상당수가 대기 발령된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잖아요. 서훈이 이렇게 기자회견했어. 그 말 잘 들을 놈들 누구야? 거기가 대기 발령되는 거니까. 이게 결국은 정보기관 하나를 통째로 날리는 수준까지 간 거예요. 와. 근데 그 100명 그렇게 무섭네. 날리면 국정원 역량이 좀 아이 마비. 그 전에 1급 24명 전원 네, 퇴직시켰잖아요. 그때다 차장, 그렇죠. 차장들. 예,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면은 이 정보에 대한 그 노하우 이게 뭐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역량들인데 한 명도 안 살렸잖아. 아니 네. 그러면서 24명 다 저 퇴직. 네, 그러면서 또 이 대통령실에서 인사 관련해 가지고 세평도 수집할 수 있게끔 하고 모든 걸 다 본인이 원하면 필요에 따라서 국정원에 비서실장이 요청해가지고 네. 언제든지 해올 수 있게끔 그렇게 또 규정도 바꾸고 지금. 국내 정치 개입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거 현실적으로. 세평 인사 정보를 네. 이제 정식 보고할 수 있게 권한을 갖고 네, 권한을 국정원이. 갖고. 그다음에 경호처가 군경을 지휘 군경 감독하겠다는 지휘하도록 거고. 해. 그다음에 국군 방첩사령부가 이제 민간 기관에도 정보 활동하겠다고 시행령 개정안을 냈어요. 만들었어요. 예.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군이 군의 방첩사 옛날 기무사 거기서 이제 그 방위산업체라든가 민간 그 옛날엔 군인 군무원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민간인도 네. 필요에 의해서 정보 활동하면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입법 예고를 해놨죠. 그러니까 저기 검찰은 이미 시행령으로 저 권한 확대했죠. 그러니까 네. 내년도에 권력 구성이 보이는 거예요.
용산을 떠받드는 4개의 기둥. 그러니까 경호처, 국군 방첩사, 국정원, 그다음에 경호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기관들이 저 엄청난 권한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져 있어요. 검찰 그리고 검사들도 220명부터 뽑고. 네. 민주당이 이걸 막을 방법 없습니까? 220명. 네? 민주당이 이거 막을 방법 없습니까? 아니 물론 몇 가지는 입법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검사정원법은 법안이면 안 돼요. 네. 근데 나머지는 시행령이에요. 시행령을 엎을 수는 없어요? 입법으로? 그거는 다시 입법을 해야죠. 시행령이 법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걸 대법원에서 결정하거든요. 판단을. 그러니까 시행령은 행정부처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걸 국회의원들이 건드릴 수는 없고 다만 그 시행령들이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나 헌법에 위반되는지 아닌지만 따져요. 대법원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게 만약에 위반된다라고 얘기가 되어지면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없어지는 와, 거예요. 집권한다는 게 무서운 거네. 그래서 꼼수죠. 꼼수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 민주화 이후로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모든 기관들이 네. 한꺼번에 권한이 확대되는 건 전 처음 봤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그때 그래서 경찰국 만들고 그것도 다 시행령으로 만들었잖아요. 자, 여기까지 요 주된 하고요. 또 세 번째 이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시민언론 덧탐사에서 이른바 첼리스트 청담동 게이트의 제보자가 제보했던 그 녹취의 목소리 주인공이죠. 그 첼리스트를 경찰에서 수사해봤더니 첼리스트가 내가 그때 했던 말은 남친하고 한 말은 맞지만 다 거짓말이었다. 남친이 질투심이 너무 많아서 나를 너무 괴롭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늦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꾸며낸 말이다. 이제 이렇게 경찰서에서 말이 나온 것을 조선에서 그때 엄청나게 크게 터뜨렸었고 단독이라면서. 그런데 이제 한겨레가 먼저 보도했어요. 한겨레가. 그래서 이제 그게 기정사실화가 됐었어요. 근데 더 탐사에서 아니다 끝까지 가봐야 된다라고 했었었는데 이걸 보도했던 더 탐사에서 안 그래도 그 남자친구하고 그 첼리스트 간에 같이 살던 공간에서 이제 짐을 분리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12월 3일 날 그날 짐을 가지러 가서 그 첼리스트하고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확인을 다시 해봤다는 겁니다. 물론 이때는 본인들이 취재진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그냥 말을 안 하고 숨겼다기보다 말을 안 하고 그랬더니 그 여성분이 그 당시에는 자, 화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마치 자신이 한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때 거짓말이라고 했던 것은 변호사가 그냥 한 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나 사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거짓말이라고 했느냐 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너무 무서워서 그랬다. 엘리베이터도 못하는 거 아니냐. 변호사는 나의 안전한 거를 짜서 내가 빨리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그 변호사는 그런 식으로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었다는 그 말이 거짓말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다가도 내가 무서운 불안을 갖고 사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자기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을 갖고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런 말도 했고요. 그다음에 공익제보 할 생각 왜 안 했냐 그랬더니 마음 먹었지.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했지. 하지만 사실 되게 무서웠던 게 내가 김건희네 거슬렸나 그게 제일 무섭다. 김건희가 나쁜 마음 먹으면 매달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직접 한 거예요. 정말 저거는 녹취한 그 당시에 더 탐사에서는 목소리 음성으로는 안 해주고 그냥 풀어서 저렇게 해줬었어요. 그러면서 그 변호사가 그 더 탐사 쪽에다가 보도하면은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텍스트로 나가게 된 네, 그래서 이제 음성 원래 변조해갖고 내보내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증거가 있느냐? 너가 눈으로 본 거 말고 다른 증거가 있냐? 그랬더니 여성분이 증거가 어디 있겠냐? 내가 눈으로 본 것만 사실이 있다. 거기 들어갈 때는 핸드폰도 다 끄고 VIP가 가는 건데 어떻게 핸드폰을 들고 들어가냐? 다 끄라고 그랬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껐지. 핸드폰 같은 경우 원래 공연할 때 들고 다니지도 않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CCTV가 있었으면 차라리 낫다. 왜냐면 자기가 말한 게 사실이라는 걸 알려줄 테니까. 그러면서 한동훈 진짜 머리가 좋구나. 내가 걸게요. 나는 그게 나한테 한 소리 같았어. 딱 내 눈을 맞추잖아. 너무 무서워. 말은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이건 사실에 근거해서 더 이상 얘기할 일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걔네가 술 마신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김앤장 변호사들이랑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이 김앤장 변호사들이랑 있었다는 그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동훈 얘가 정말 날카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되면 끝나는 거다 그냥. 그러니까 자꾸 나를 건다고 그러는 거다. 그 와이프가 김앤장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성분이. 그러면서 내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자기 직을 걸었어. 그럼 난 어떻게 될까?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지켜줘? 힘은 여기 다 있는데 나를 없던 걸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래놓고 그 다음에 이 더 탐사 기자 한 명이 사실은 나는 기자다 이러면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자기 신분을 밝히고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그랬더니 이제는 또 말이 또 완전히 바뀐대요. 이렇게 지금 좀 전에 우리가 화면에서 본 것처럼 다 시인을 그런 식으로 해놓고는 이제 와서는 아니다. 그것도 거짓말이다. 네, 이런 얘기 나왔고요. 문화일보인가 뭐 어디서도 또 단독이 또 나왔어요. TV조선. TV조선에도. 근데 뭐 이 첼리스트 입장을 우리가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 그래요? 않겠어요? 이해가 돼요? 수밖에 없는 예, 게. 어떻게요? 아니 진짜 만약에 증거도 없는데 네. 나는 바로 거기서 윤석열 한동훈을 봤다고 우기 시작할 때 네. 이미 그 보수 유튜버들에서 이 여자를 정신착란증 환자로 몰아붙이고 있었거든요. 아 맞아요. 그럼 완전히 미친 여자로 막 밀어붙여가지고 끝장을 내버릴 게 뻔하니까 본인이 봤던 거를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나 힘이 없는 거죠. 그러면 진짜 아까 그 변호사 말대로 일단 살아야 되니까 나 본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다른 각도로 보자면은 진실이 규명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제보자 말을 어떤 말에 대해서는 막 신빙성을 싣다가 어떤 말에 대해서는 또 이거는 뭐 이 제보자가 아니죠. 네. 첼리스트의 말이 뭐 정신 상태가 뭐 온전치 못하다 또 이렇게도 얘기하고 같은 입으로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뭐 발언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래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을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지 않을 거다 내지는 가지고 있어도 그거는 은폐가 될 것이다. 공개를 안 할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네. 그렇게 되면은 시민들이나 뭐 일반 사람들이 의심을 품어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게 가짜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당 사람들이 당신은 유포리아야. 구속시켜야 돼. 이렇게 지금 노골적으로 거의 협박 비슷하게 하고 있다는 김의겸을 거야. 어떻게 구속시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 이래서 유포리아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구속시켜야 된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고요. 그 이재명 아들에 대해서 그 지난 대선 때 63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이들이 한 짓을 생각하면 근데 유포리아의 주인은 너희들이야. 다 불성지됐잖아요. 아니 그 부르지도 않고 불성시키는 거 아니에요. 부르지도 않고. 자 이렇게 지금 가짜뉴스를 이렇게 나라님들이 잡아내고 끔짝 낸다고 하는데 이 와중에 가짜뉴스의 진원지이신 김종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참고로 아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는데 뉴스가 저렇게 소비되는구나. 제가 이제 전투력을 비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네. 그래서 선제 해장국 먹으러 다니는 시간이니까. 고담배. 예, 그저 뭐 다 공개할 수는 없죠. 그러는데. 근데 어쨌든 본인이 말한 건 다 맞다는 거죠?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제 제보자가 뭐 육군 참모총장한테 뭐 들은 얘기다 이런 식으로 저번에 얘기했는데 네. 그 제보자가 한번 확인 절차를 거쳤더라고. 아. 육군 총장이 아닌 다른 육군 관계자. 멀티 체크. 예. 그랬더니 그것도 맞다. 여기서 그 나온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는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아니 그럼. 그런데 어쩌면은 처음 진술보다도 그게 더 저로서는 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어요. 되게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되게 중요한 게 하나가 또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느냐면 12월 8일 새벽에 네. 그러니까 12월 8일 날 나온 뉴스 중에 하나였는데 8일인가 7일 날 나온 뉴스 중에 하나였는데 김건희 여사가 부산에 있는 복지원에 가서 2시간 동안 봉사를 하고 왔다는 기사가 떴어요. 네. 근데 그 봉사활동 하는 날 새벽에 봉사활동 하러 간 걸 아무도 모를 때 기사도 안 나왔을 때 천공이 새벽에 천공이 새벽에 강의를 하는 거예요. 네. 복지원 가서 봉사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아니 너무 이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오비 일학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천공이 새벽에 아니 왜 새벽에 강의하지? 어쨌든 새벽에 강의를 했어요. 과거 거를요. 틀어요. 딱 잘라서 틀어. 김건희나 윤석열의 스케줄을 맞춰서 하루 전날에 올리는 게 지금 거의 바로 그거죠. 똑같은 네.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김건희 여사가 부산에 복지원 가서 그 봉사할 때 바로 그날 새벽에 그 내용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천공이 그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이. 12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8일이면은 7일 8일 때. 그렇군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이거? 내가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기자 출신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이게 이제 우연일치라는 것은 우리 한 1000번, 2000번에 한 번쯤 있는 게 우연일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연일치가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서너 번에 한 번씩 이렇게 생겨요. 그럼 이거 우연의 일치로 보는 게 우연 아니지, 맞느냐.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이 이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유포해줬느냐 아니면 이 사람이 별도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그 자립준비 청년들 이제 그 시설에 가서 봉사하는 것을 봤느냐. 네. 희한한 게 그 방송에 나오는 것과 보도된 내용, 김건희 여사의 봉사활동이 실제로 자립 그 준비 청년들의 활동이라는 단어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은데 이런 거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게 우연으로 볼 수 있느냐고요. 만약에 그것이 오해가 될 것 같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네. 그거는 그것대로 가고 한참 뒤에 그 이야기를 하면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보고 활용했다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보도 나오기 전에 이것을 올려버렸다. 그러니까. 이걸 우연일치로 보면 되나요? 되나요? 정말? 예. 그런데 이걸 이제 과하게 이야기하면 또 허위사실 유포로 우리 또 고발당할 그러니까,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진실은 정권 끝나야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천공은 다 녹화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좀 횡설수설도 많고 그래서 이 전속으로 이렇게 편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과거에 했던 말을 또 다시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바로 이 경우가 그 경우 자,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기사를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지금 이제 어제 나온 기사요. 어제. 자, 국제신문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8일 낮 12시 40분에 부산 금정구 장전동 몽실 커피를 방문했다. 이 카페는 부산 유일의 보호종료 아동 커뮤니티로 보호종료 아동들과의 모임 등 후배들을 위한 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곳이고 이 카페 수익 또한 보호종료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나 공간 유지 비용으로 쓰인다.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이날 아침 일찍 몽실 커피 측에 방문 의사를 전한 뒤 보세요. 아침 일찍 카페에다 연락해갖고 내가 여기 한번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건희 여사님이 전화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곳 대표 등을 만나서 응원했다는 거예요. 몽실 커피 관계자는 어떻게 저를 알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힘이 됐습니다. 고마워했대요. 네. 그러면서 이 기사에 나오는 게 이거는 2022년 12월 9일작 07시 22분에 올라온 기사인데 뉴스픽이라고 하는 기사에 나온 건데 이날 새벽 8일 새벽, 그러니까 8일 새벽 네. 5시에 네. 천공 스승의 유튜브 채널에는 위탁 보호시설의 자립청년 복지라는 이름의 강의가 게시됐다는 거야. 딱 보호청년, 자립청년 복지 딱 맞지 않습니까? 정확하네. 보호종료 아동. 해당 강연에서 천공 스승은 자립청년을 안 돕는 만큼 우리가 힘들어진다. 사회가 나를 버렸다는 생각에 복수심밖에 안 자란다. 이러면서 세심한 정책 배려를 강조했는데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함은 만 18세가 된 가정위탁보호시설을 떠나는 보호종료 아동을 의미한다. 자립정책금 500만 원을 받지만 생계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자살한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애들도 있었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하필이면 건희 여사가 8일 날 12시쯤 아까 뭐 몇 시라 그랬어? 12시 40분에 보호종료 아동한테 가서 봉사하고 그날 가겠다고 전화를 아침에 했는. 근데 그날 새벽에 천공이 5시에 이런 이게 강의를 올리는 거예요. 강신업이나 천공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대통령을 우습게 알아요. 통상 예를 들면은 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예 나 같으면은 내가 진짜 대통령에게 멘토 네. 역할을 한 사람이라면 아예 정권 집권기 내내 네. 유튜브 폐쇄할 것 같아. 아니, 시비거리를 근데, 양산할까봐 누가 될까봐. 근데 이 친구들은 완전히 그냥 내가 걔네들을 지도하고 있다. 걔네들이 날 스승이라고 부른다. 강신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윤석열에 대해서. 윤석열은 내 말 잘 듣는다. 그것도 물어봤더니 내 말은 잘 들을 거라는 취지를 앞으로. 그러니까 그게 뭐겠어요? 나 권력이야. 권력 위에 권력이야. 나한테 잘 보여 앞으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신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서워하지 않는 건지 무지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둘 다입니다. 둘 다입니까? 둘 다입니다. 저는 네. 천공이 이런 활동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올렸죠. 과거에 촬영해 놓은 것이겠죠. 그렇지. 김건희 여사 이 활동을 했어요. 그것으로 충분히 본인이 어느 정도 힘이 있는지 보여줄 수 있잖아요. 이걸 노렸겠지. 그렇지. 그리고 대통령실은 이걸 타치하지 않는 걸 알고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 모르는 거는 이 천공과 김건희 여사의 실질적인 관계는 우리가 몰라요. 분명한 것은 천공은 이런 활동을 하더라도 터치를 받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그 실제로 강신업도 천공을 어떻게 건드리느냐, 천공 리스크는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실에 정무 라인에 있으면 이 당장 야 당장 그만 이 지금 말이 되는 소리야. 너 어떻게 알았어 이거 시간을? 당장 그만둬.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왜냐 얼마나 많은 부담이 대통령실에 와요. 그런데 질문이 있는데 네.
제가 그 관전 문제는 4월부터 취재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제일 먼저 천공 쪽에 들이댄 거예요. 질문서도 보내고 그리고 인터뷰 해주겠다는 약속까지 다 받아냈는데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된 지금까지도 천공 입장 표명이었거든요. 글쎄 말이야. 아니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라고. 지금 안 갔으면 아니라고 해야 될 거 제 아니에요. 사건의 당사자는 경호 철학보다 천공이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지금까지도 입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천공하고 또 강신업이 전광훈과 어떤 공통점이 있냐? 뭐 권력 위에 기승전 권력이 정강훈이야? 권력 위에 권력이길 바라는데 천공 강신업은 모르겠지만 전광훈은 야 까불지 마 지금 이 소리 들은 거예요. 제가 이제 기자의 촉으로 말씀드리면 두 개로 좀 나눌게요. 일단 최초의 제보나 그 제보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고 네. 이분들도 지금 여전히 그 입장에 변화가 없어요. 네. 여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천공이 이 사안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해요. 네. 그 이야기는 뭡니까? 대통령실이 특정인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했는데 그 당사자가 천공 때문에 생겼는데 천공이 대통령을 보호하거나 어떻게 하려면 간 적이 없다라고 문자를 보내도 언론에 알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또 보도 제일 잘해 주시는 언론이 연합뉴스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대서특필해 줄 거 아니에요. 네. 아무 말을 안 해요. 그 아무 말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를 천공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알 수 있고 실제로 이 자체가 사실이기 때문에 천공이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는다 이렇게 천공은 지금 그렇게 속으로 그렇게 의심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 본인 생각에. 그렇죠. 네, 거기까지. 그게 해야 돼요. 합리적이에요. 아니 천공은 지금 그런데- 속으로 부하가 치미는 거 아닐까요? 왜요? 내가 거기 갔는데, 내가 갔는데 그래서 공무원을 바꿨는데 왜 그거를 나 이런 것도 있을 나 것 이런 같아. 힘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은 억울해할 것 같아. 뭘 억울해하느냐? 그것도 강의를 찍어놨어야 돼. 그래갖고 용산으로 옮길 때 그날 딱 찍어놨어야 돼. 그 발표하는 날 찍어가지고 앞에 내 새벽에 이렇게 공개를 딱 해가지고. 마치 자기 때문에 이렇게 옮겼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으니까 이번에 그 보호 종료 아동들에 대해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모든 걸 연결시켜라. 니네 스스로 연결해서 봐라. 라고 할 걸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모든 사건을 그렇게 했거든요. 다 그렇게 했잖아. 근데 그것만 못했잖아. 영국 여왕 조문을 이제 영국으로 떠나기 전날에 조문하지 말아라는 거를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죠. 있는 영상을 잘라서 딱 전날에 띄워놔요. 그리고 할로윈데이 참사 다음 날에 할로윈데이 없애는다 딱 띄워놓고 그 화물연대 노동자 따라잡기 전날에 노동자 없애버린다 띄워놓고 그러니까 꼭 하루 전날에 내 팀장을 띄워놔서 내가 윤석열과 김건희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한단 근데 말이에요. 관전은 그렇게 하기 어렵겠지. 관전 이전은. 왜냐면 옛날에 그렇게는 못했을 거 아니야. 생각 못했을 거 뭐 아니야. 안 된 게 있었죠 영상이. 근데 지금 이번에 지금 김종대 의원하고 지금 어쨌든 청광 문제로 지금 재판 싸움 벌어졌는데 네. 이럴 때는 상식적이면 더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이럴 때 오히려 내가 김건희를 부린다는 정황 증거를 확 던져버렸다는 거는 관적은 내가 맞다 왜 이렇게 항변하는 오히려 그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아니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왜 천공이 지금 아무 소리를 안 하느냐. 거기에도 언론 톡보도 있죠. 거기다 또 같이 활동하는 거기 뭐 이사장인가 있어요. 네. 거기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이 보도를 봤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다 했고 지상파 종편 할 거 없이 토론 프로에 다 나왔더라고요. 천공이 한마디도 없어요. 이제 두 번째는 천공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정말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면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있잖아요. 이것을 보고받았던 분 또 아무 말씀은 안 하셔요. 자 그러면 이게 아니면 나 받은 적이 없다고 하셔야 되잖아요. 물론 엄청나게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일 거예요. 그분이 어찌됐든 공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천공이 왔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는데 지금 이게 막 사단이 벌어져서 김종대 전 의원이 김어준 뭐 진행자와 함께 고발됐어요? 대통령으로부터 고발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빨리 진위를 밝혀줘.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해야 되는 이분도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럼 천공도 말이 없고 육군참모총장으로 당시에 재직 중이던 남영신 전 육군대장도 아무 말씀이 없어요. 천공은 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네 말이 맞다. 오히려 김종대 말이 맞다. 그거는 이제 해석이고 그게 해석인데 조심해야 돼. 다음 주에 또 고소장 나오는데. 이것도 이 말 때문에 날라온다니까 요즘 고소장은. 해석이 제가 그 왁자지껄 할 때까지만 해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예.
그런데 뉴스공장이 이제 그 다음날 엮였잖아요. 전화고. 네. 뭐라고 했길래? 그래서 우리가- 제가 뉴스공장에 전화를 했어요. 네. 이건 뭐 나 때문에 엮였는데 좀 뭐 그렇다. 미안하다? 뭐 해가지고 이제 뭐 미안함으로 전화를 했는데 뜻밖의 반응을 보이는 뭐라고요, 거예요. 뭐라고? 뉴스공장은 자기들 때문에 내가 고발당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맞네.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때 안 나오신다고 하는 걸 저희가 억지로 그리고 저기 잘못했네, 뉴스공장이. 전날부터 토요일 날 예고편이 나갔단 말이에요. 유튜브에서 이제 스픽스에서요. 이걸 모니터링하고 5시까지 작가가 이제나 저제나 기다린 거야. 일요일 날. 그래가지고 저 질문지는 왁자지 걸 보고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유튜브에서 했는데 바로 그렇게 나가는 게 맞냐. 그래서 저 시간도 없고 못 가겠다. 그러면 전화 연결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게 있으니까 아차 우리가 무리하게 모셔서 김종대 의원이 이제 고소를 당하게 그러니까 생겼다. 김어준 씨 때문에 고소당한 거네요. 우리가 아니라. 이렇게 그쪽은 알고 있어요 현재. 스픽스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어요. 왜냐면- 그 다음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김종대 의원 빼고 나머지 네 사람은 얘기해봐야 세상 사람 믿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그러진 말을 안 않고.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작가 말이 재밌어요. 근데 터트린 거는 스픽스인데 거기는 고소에서 왜 빠집니까? 그러지 마요. 우리 또 고소하 이거 듣고. 아니 근데 이게 저 이상해요. 병고문만 있으면은 그 변희재만 있으면 안 걸려? 완전히 이 투명인간 취급을 해버리는 것 같아. 아니지. 느낌에. 이분도 변고문이랑 같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 제가 있는 현장에 고소를 안 하고 저는 지금 나갈 때마다 한동훈 제발 고소해달라 지금 외치고 있는데 심지어는 내가 가발까지 터트리면서 제가 껴있는 곳은 뭐 머리는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여러 번 말했는데. 그러니까 그것까지 건드려서 가발도 고소해라. 인터뷰에서 만나면 고소를 안 해요 저는. 아니 근데 김어준 씨는 왜 고발 대상이에요? 김어준은 원래 찍혀 있으니까 그런 거 그래도 아니에요? 최소한의 법리적인 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소할 진행자가 거니까 질문을 많이 한 거지. 있었는데. 질문했는데 김어준 씨가 스피커니까 이 사람이 한번 이걸 연결해가지고 입을 털기 시작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더 이게 이슈화시키고 크게 될 거다. 그러니까 아예 입을 막아버리자. 이런 그러니까 차원이죠. 김어준은 뉴스에 나오잖아요. 김어준에 대해서는. 김어준이 이런 말했다 저런 말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옮겨 쓰거나 베껴 쓰지 말라 뭐 이런 신호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고 다른 매체 보고 이제 더 이상 여기까지만 하고 내가 김어준 고소한 거 봤지 고발한 거 봤지 너네 건드리지 말고 니네 쓰면 큰일 나 죽여버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지. 근데 범죄 구성 요건인데요. 진행자가 질문하는 게 이게 전혀 안 돼. 아니, 고발이 저는 되냐고. 아니라고 안 된다고 봐. 그래서 저는 김어준 씨 입장에서는 오히려 잘 됐다. 네. 자기 뉴스 공장도 지금 떠나려는 마당에 오히려 저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잘 됐다고 생각하고 이 간이 조그만한 이 김종대 의원만 내가 좀 보살펴주면 되겠다. 아니 간이 생각하고 엄청 있어요. 뭐 크신 분인데 별로 커 보이진 않는데. 아니야 우리 뭐 저번 방송에선 멋있어 보인다 그랬는데 오늘은 어차피 좀 말이 다르네. 아니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남영신 이제 전 육군 참모총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드실 거 아니에요 지금. 찰리스트 짱 났죠. 왜 힘들까? 아니 이걸 이제 시인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부인도 할 수도 김정대 없고. 의원이 부인도 아니 할 수 없는 민간인이잖아요. 그분은 민간인. 상황. 아니 그래도 그분이 부인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부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그렇지. 그런 거 그러니까 있어요. 그런 게? 저기 제가 그 뭐 총장 얘기만 했지만 총장이 안다는 건 총장 비서실이 안다는 그렇지. 다 안다는 뜻이에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총장도 부인을 하려면 아래까지 다 단속을 해놔야 돼요. 예. 네. 그런 여러 가지 사연들이 지금 얽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전투력 보존 차원에서 일단은 뭐 다 밝힐 수는 없고 저는 그래서 이게 좀 진실을 고백한다.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네. 남영신 전 육군 참모총장님이 그 당시 보고받았던 내용은 적정하게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네. 진위를 밝히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군인의 하나. 속성이 있는 게 네. 아직 자기 부하들이 육군에 다 남아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육군이 총대를 메고 부인했거든요. 사실 그 사람들은 부인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거는 그 저 사람들. 당사자가 전직 총장이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현직 총장이 뭘 하냐고. 그래서 그 당사자도 아닌데 일단은 자기 부하들은 그 다 남아있죠. 사람들이 부인하는 게 그 부인함으로써 이게 가짜 뉴스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거가 진짜 육군이 부인하고 싶었으면 전직 총장한테 전화를 했었어야 돼. 예, 그래서 확인은 거기다가 하면서 그렇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좀 현직 뭐 총장한테 저, 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총장이 뭘 알아? 뭐 선배님이 좀 잘 대처해 주셔야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그 대처가 있었어요. 아니 참 그래서 참 제가 그 조언을 안 해드렸는데요. 정보공개 청구를 빨리 하셔요. 뭔 정보? 고발장에 대해서. 아. 고발장을 우리가 근데 어디로 해야 돼? 어디로 관계 고발장에게? 서울경찰청에서 지금 하고 있다니까 서울경찰청에다가 본인이 직접 받은 변호사가 하든 정보공개 신청을 하면 돼요. 해서 고발장을 받아보고 고발장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그리고 고발할 때 예를 들면 아무 근거 없이 가짜뉴스다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누구로부터 확인해보니까 뭐 그런 건지 이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본 다음에 우리는 또 대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거 열람할 때 500원 들어요. 500원? 500원 제가 내드릴게요. 네. 아니, 제가 이제 김종대 의원하고 방송하기 전에 조금 확인한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제가 기자 출신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이것이 가짜뉴스로 취급되면서 고발이 되었지만 그 사실관계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가짜뉴스로 김종대 의원은 절대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이 진위가 어떤 식으로든 밝혀질 것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실 공방은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왁자지껄 시청자들이 이 사안을 계속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김종대 의원이 정의를 세우고 정말 옳고 바른 그 지성인으로서 거창한 거 역할을 필요 없고 진실 밝히는 거 거기가 처음부터 그래서 끝이다. 천공이 갔다는 제보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 말씀까지. 그다음 또 하나 이거 있어요. 천공 측 언론특보가 이런 말 했다는 거예요. 이 제보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유가 아니다. 이런 얘기. 그러면서 용산에 비밀법당이 있다는 얘기가 돌거든요. 비밀 법당. 아니 거기 그거는 뭐예요? 오피스텔에 거기 용산의 오피스텔에 천공이 입주를 해 있는데 거기서 법회가 열린다. 천공 사무실이 있어요. 그 용산에. 그건 실제로. 언론에 다 나간 얘기예요. 비밀법당이 아니고 MBC 그런데 이제 제한된 인원만 참석을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못 들어간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건 MBC 스트레이트에 나와요. 근데 그거는 지금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그 네. 수년간 이제 대통령 지인과 전혀 관계없이. 그리고 자, 천공이 요즘 네. 용산에 많이 안 가요. 예. 그리로 기자들이 좀 많이 잠입을 오니까. 하고 취재도 하고 오히려 뭐 경남 하동이나 이쪽에 더 많이 기거한다는 소문이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가 사무실은 가기로 용인에 했었잖아. 있어요, 용인에. 용인에. 용인에 거긴 또 저기 그 교육 프로그램이 거긴 돌아가고. 사실 원래 우리가 이번 주에 거길 가기로 했는데 이분이 고발당하는 바람에 못 갔어요. 간이 조금 해가지고. 도대체 천공에서 뭐 얻어 들을 게 있다고 그렇게들 아니 그 그런데 센터가 저는 있고 이제 그래요. 이거 봐요. 저런 사무실이 예전부터 있었다 하면 이거. 이게 대통령한테 부담되잖아요. 그럼. 그러면 빨리 옮겨줄 거 아닌가? 자기가 어디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하필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가는데 아직도 그 사무실을 유지하는 게 원래 자체가 그분의 사무실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아니, 먼저 있었다고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정 운영의 든든한 정말 지원자로서 조용히 사무실을 빼줘서 오해를 불식시키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바보 근데 같은 항상 이야기예요. 그 반대로 항상 오해를 항상 그 불러일으키기를 반대죠.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자기가 먼저 업로드 시키고 그다음에 행동 나오고 업로드시키고 행동 나오고 그러잖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제어를 해야 된다. 그렇죠. 혹은 뭐 나도 스스로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이게 정무 감각 아닙니까? 정무 감각이 정말 일말의 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집단은. 그러니까 야당 대표에 대해서 지금 칼끝에 목에다가 칼끝을 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지난주에 발언했을 때도 사실 대통령실 같으면 사실관계를 전 육군 참모총장에게도 좀 확인을 해보고 공간에 있던 직원이 있잖아요. 공관장한테도 그건 확인했다고 했어요. 아니, 공관장. 그 뒤에 이제 나왔어요. 최초에는 뭐 그런 말도 안 나오고 그냥 지금 현재 가짜뉴스다, 이제 고발하겠다 가짜뉴스다 먼저 고발한다고 할 때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전공한테 확인해 보니까 없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경호처장이 거기에 간 사실이 없다. 요거만 했지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보고 라인에 있었던 육군참모총장이나 공관장 위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상사였으면 이게 진짜 취재를 다 했느냐 확인을 했느냐 저는 안 했다고 봐요. 이게 지금 걔네들이 이거 간결하게 이거 사실 아닙니다. 이러고 네. 딱 끝날 일을 문재인 정부 때 그랬던 거 아니에요. 사실 아닙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이러고 끝날 일인데 얘네들 바로 고발로 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불리한 얘기 대통령이 들어서 불편할 일들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하지 마라. 적고라지 된다.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요. 자, 그렇게 되면 일단 고발부터 해놨기 때문에 네. 난 또 느낌이 수많은 첼리스트가 양산될 것 같은데 그럼 공간에서 아는 사람들이 천공이 들어온 게 맞다는 순간에 정권이 위험해지니까 입을 못 여는 사태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금부터 이제 슬슬 다 이제 위직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그런 이소부화가 생각이 납니다.
임금님 당나귀기. 그 이발사가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했겠어요. 임금님의 그 이발을 해주면서 그 귀를 보면서 한 사람이 비밀을 영원히 못 지킨다는 거예요. 또 여러 명이 순간적으로는 지킬 수 있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관계된 자들이 많고 입을 막아야 될 사람이 많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말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그것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정말로 우리 그 김종대 의원이 한 말이 가짜라면 뭐 직접 보신 건 아니니까 사실 뭐 가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전 진실 앞에 겸손해지려 그럽니다. 네, 만약에 그것이 네. 가짜라고 한다면 본인이 취재원을 잘못 만난 잘못이니까 사과하시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뭐 책임질 거 있으면 책임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우리가 말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는 들었으니까. 확인까지. 그런데 그 저기 이런 저간의 것들은 뭐냐면은 네. 일단은 어떤 정치적인 저는 어떤 선입관 다 배제하고 오히 내가 정확하게 보고 들은 대로. 네. 그다음에 내가 사실 확인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그렇죠. 이것만 보여주면서 그렇죠. 순수하고 담백하게 승부하겠다 이거예요.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근데 저도 한마디만 보태면요. 이제 그날 사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뭐 주요 뭐 종합 편성 채널부터가 이 사건을 막 집중적으로 다루더라고요. 야, 근데 전체적인 느낌은 가짜 뉴스로 몰고 가고 있어요. 대통령이 적극 나섰다. 김종대 의원이 갖고 있는 이 정보가 진실이라는 것보다는 막 정권에 공격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가지 퍼뜨려서 막 압박하는 것처럼 대통령 욕하고 싶어서 뭔가 이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처럼 하던데 저는 언론인들께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안 그렇게 녹록하고 쉬운 것 아니다. 진실이 정말 밝혀지면 정말 대통령실이 지금 했던 행태에 대해서 자신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 네. 제가 김종대 의원하고 한참 얘기를 하면서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그냥 쉽게 넘길 넘어갈? 일 아니니까 정말 기자들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진실에 접근하도록 노력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고맙습니다. 저기 김종대 의원님 말씀을 뒷받침할 추가 증인이 나와가지고 나 그때 천공봤다라고 누군가 나와서 뭐 기자회견을 하면은 보도를 안 할 것 같아. 자, 그러면 잠깐만. 천공의 공강 방문이 사실이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국정농단이 되는 겁니까? 말을 선거법 위반이 되는 이건 겁니까? 거짓말쟁이들이죠. 거짓말쟁이. 아니, 이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왔다 가서 해도 그것 때문에 공간이 바뀐 건 아니다. 그렇지.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렇지. 물타기가 있는 그래서 거죠. 이번에 이런 의혹 근데 제기에 중요한 건 대해서도 거짓말했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말씀하신 정권이 거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거지. 그 사람이 왔다 갔다고 해도 정말로 공간이 그 사람 때문에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우리는 인과관계 몰라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끝날 일이었어요. 그렇지. 그런데 가짜뉴스라고 딱 하는 바람에 천공 온 적도 없다고 가짜뉴스라고 딱 규정 짓는 바람에 정말로 간 사실만 밝혀내면 되는 거야 이제는. 그 실제로 공간이 이 사람 때문에 옮겨졌는지 이것까지 밝힐 필요가 없어 우리는. 대통령실이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밝혀내는 것만 하면 되는 기억을 거야. 비슷하게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조작을 했던 정권입니다. 네. 못하겠어요. 현재까지 제가 중간 판정을 하면요 대통령실이 매우 불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네. 정보를 기자 종합하면 전개완에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왜 불리한지는 용감한 정계환님께 다음 주에 듣기로 할까요? 시간이 다 됐네요. 네. 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이슈를 다뤘습니다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메인은 이겁니다. 대통령실에서 무조건 가짜뉴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과 관련해서 김종대 의원은 본인은 양심에 비추어 한 점 부끄럼 없이 그날 사실만을 내가 알고 있는 사실만을 말했다. 본인은 그 사실을 밝히기 전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실 확인을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얘기한 것은 이렇게 한참 지나서 얘기한 것은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이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것과 맥이 다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사실이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지겠지만 사실은 그 본인은 아직까지도 이와 관련된 크로스체크도 해보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아닐 거라고 확신한다. 네. 네, 여기까지가 저희 중심 내용이고요. 이러한 상황과 연결돼서 좀 전에 첼리스트 얘기도 해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김건희 여사가 이 자립 보호 청년들 만나서 한 것도 천공과의 또 관계도 우리가 설명했듯이 사실 이거 무조건 가짜라고 보기에는 너무 석연치 않은 여러 가지 점들이 한꺼번에 우연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도 조금 생각을 해달라. 우리들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실을 까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인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 세상에 너무 지금 아주 뭐
최악의 상황으로 네. 가고 있는데 진실을 드러낸 걸 두려워하는 세상.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최악의 세상 아닙니까?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제일 조용했던 변희재 대표님 마지막 지금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냥 가문 느끼기는요. 거짓의 폭탄들을 사방팔방에 깔아놨어요. 아, 지뢰밭이만 그냥 지뢰밭을 잔뜩 깔려 깔아놨어요. 있군요. 이거 터집니다 이거. 네. 이거 어떻게 버티겠어요? 이거. 알겠습니다. 네. 자, 지뢰밭이 터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정대 의원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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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